조갑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19일 정오를 넘어서 30분 지났습니다. 오늘 오후에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자유한국당 애국단체 주최로 이루어집니다. 어제 금요일이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면 항상 한국갤럽이 주간 여론조사 문재인 국정평가를 발표를 하는데, 저는 조국 사태로 인하여 오르는 지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루 전에 리얼미터의 조사에 의하면은 문재인 국정평가, 즉 긍정평가 잘한다는 응답이 일주 사이에 4.1%포인트 늘었어요. 폭등한 겁니다. 그리고 부정평가는 4.5포인트 내려가지고 51.6%가 되었습니다. 45.5 잘못한다, 51.6 잘한다. 그러니까 조국 사태가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조국 사태가 문재인에 대한 평가를 높이는 역할을 했다. 워낙 그 폭이 컸기 때문에 저는 갤럽 조사에서도 문재인 평가가 오르는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판단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반대였습니다. 갤럽 조사에 의하면은 문재인 대통령 긍정평가율은 39%, 처음으로 30% 됩니다. 갤럽 조사에서는. 다른 한두 군데에서 30%대가 나오기는 했지만은 가장 권위 있는 역사가 긴 갤럽 조사에서는 30대가 처음이었습니다. 39%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리얼미터는 부정평가가 45.5니까 어떻게 됩니까? 39하고 6.5% 차이 나네요. 갤럽은 39, 리얼미터는 45.5.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렇게 6.5% 같은 동일 조사에서 6.5%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은 어느 한쪽이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정평가율은 갤럽 조사에서는 53%고 여기서는 리얼미터에서는 51.6%. 막 그건 비슷한데, 하여튼 한쪽은 4% 오르고 한쪽은 4%대 내렸다고 하니까 8%의 차이가 납니다. 8% 차이가. 이게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한국 갤럽 조사를 요약해 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1%, 정의당 지지층의 66%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면에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96%, 바른미래당 지지층의 85%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가 똘똘 뭉치는데 우파가 더 결속력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96%,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81%니까 81대 96이니까 보수가, 골수 보수는 똘똘 뭉쳤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거의 전 지역에서 문재인 부정평가가 높아졌습니다. 문재인 부정평가가 많아졌다 이거. 오르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하고, 심지어 호남에서조차도 76% 하다가 67%로 이 평가율이 낮아졌어요. 긍정평가가 낮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문재인 부정평가로 급선회하기 시작을 했다. 이게 갤럽이었습니다. 갤럽. 그럼 지역 이 세대별로 보면은 30대도 이탈을 했고, 이 화이트 칼라도 좀 줄어들었고 등등 해가지고 이 조국 사태가 전 연령층, 전 지역에 문재인 평가를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중도층에서 크게 변하고 있다. 중도층이 크게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도층이
이 관망적인 자세를 취하다가 반문재인으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이 이 갤럽의 조사였습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 사태는 잘된 거다 64%, 잘못된 거다 26%. 잘됐다는 것은 당연히 물러났어야 될 사람이라는 뜻이고, 잘못됐다는 것은 아쉽다는 뜻이죠. 그 비율이 64대 26으로 압도적으로 그동안의 문재인의 인사정책이 잘못되었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씨의 국정평가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첫째가 경제 민생 문제 해결 부족, 역시 경제 문제가 가장 컸고, 두 번째가 인사 문제로 올라왔습니다. 인사 문제가 두 번째로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인사 문제로 해가지고 문재인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큰 타격, 여론의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게 갤럽 조사인데, 하루 전에 발표된 리얼미터는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하면은, 일주 전에 비해서 문재인이가 지지율이 평가가, 긍정평가가 40.1% 포인트 폭등해가지고 45.5%, 동시에 부정평가는 4.5% 포인트 크게 떨어져가지고 51.6%. 완전히 갤럽과 정반대입니다. 정반대라도 이게 1, 2%가 아니고 4%, 일주간에 4%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리얼미터의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고 갤럽은 플러스 마이너스 3.1%였는데, 이 분석에서도 완전히 반대입니다. 리얼미터는 문재인 국정평가 좋아진 이유가 중도층, 진보층, 30대, 40대, 50대, 호남, 충청권, 수도권, 경북 거의 전 지역에서 문재인 평가가 올라갔다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갤럽과 그 이유를 분석하는데도 정반대 분석이 나왔습니다. 갤럽에서는 어떻습니까? 거의 전 연령층, 거의 전 지역에서 문재인 부정평가, 문재인 잘못한다가 높아졌다는 것이고, 리얼미터는 거의 전 연령층 부산을 빼고, 부산 경남을 빼고는 문재인 잘한다가 높아졌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달라요. 자유한국당 조사에 대해서는 갤럽은 변함없음, 리얼미터는 0.4%포인트 떨어졌다.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갤럽은 민주당 지지율이 1%포인트 떨어졌다. 그런데 리얼미터는 민주당도 문재인과 함께 동반 상승해가지고 4.1%포인트나 민주당 지지율이 높아졌다 했습니다. 높아졌다 했습니다. 저는 이 양쪽 여론조사를 계속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는데, 저의 개인적 평가를 묻는다면 갤럽이 정확하고 리얼미터는 신뢰도가 낮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리얼미터의 그동안의 여론조사에 대해서 친문재인적인 성향이 강하다, 이 정직하지 못하다, 더구나 설문이 유도성 답변을 기대하고 있다, 설문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는데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한다면 제 경험칙상 갤럽의 조사가 정확하다. 즉 갤럽이 문재인 잘한다가 39%, 4.4%포인트대로 폭락한 게 정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 일비일희 합니다. 일비일희 하는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여론조사는 어디서 결정되느냐 하면은 선거에서 결정됩니다. 선거, 즉 내년 4월 15일 선거, 내년 4월 15일 선거가 가장 정확한 여론조사입니다. 지금까지 이 여론조사는 다 참고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선거 4월 15일 선거 4월 15일 밤에 개표가 딱 나오면은 그게 진짜 여론조사입니다. 왜냐? 이것은 국민들이 표로서 하는 여론조사입니다. 국민들이 표로서 하는 여론조사에서 갤럽이 정확했는지 리얼미터가 정확했는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갤럽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보면은 대통령 선거는 거의 맞췄어요.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는 정확하게 맞힌 적이 별로 없습니다. 워낙 변수가 다양하니까요. 그러나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정확한 여론조사는 선거다. 요것만